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음, 참, 선생님들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지금 여러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성인 학습자, 그 옛날에, 그저 80대, 60대, 70대, 분들이,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성인 고등학교 한 군데가 있지만, 부천에도, 거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염창동인가 거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규 대학이고 지금 우리 동원대 학생들은 정규 대학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리엔테이션 등 우리가 수업을 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25학년도에 17명의 학생 1학년을 보냈습니다. 만족도가 120%예요. 너무나 만족하더라고요. 이 동원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직원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교수님들도 실력을 다 겸비하신 분들이고, 저를 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호칭을.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나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동원대라는 학교가 참 학생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물론 캠퍼스도 중요해요. 캠퍼스도 중요하고 학교의 웅장함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학교의 교직원 플러스 교수님들의 그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저도, 처음에,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선생님들, 좋은 데서 공부하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인 학습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점은행제하고는 저희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이런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모르겠어 잘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어, 이제 어디 모 대학에 갔다가 건대를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제가 잘 알아봤거든요. 한 과목당 30만 원씩을, 6과목이 이제 180만 원이죠. 국가장학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과목당, 학점은행제는 과목도인데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도 과목당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며칠 전에 상담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2학년까지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참 동원대에서 너무나, 저도, 동원대 이제 100%가 아닌 120%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하고 친구는 서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못 만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계시든 간에 늘 좋은 일,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저변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을 우리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이제 저번에 뭐 했지? 무슨 공부했지? 저도 그래요. 저는 요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참, 겁이 납니다. 요즘 제가 조금 겁이 나는 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만땅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만땅 받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약간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 저도 받는데 받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 부원장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수업을 하시면 요양원에 몇 군데를 수업하세요.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갔더니 누가 어슬렁어슬렁게 다니더래요. 저 나이죠, 제 나이. 63년생 여자분이 이제 보호자인 줄 알았답니다.
때 치매, 그러니까 초록이 치매죠. 65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 조발성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가 있어서 여기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나랑 동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겁이 나요.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이제 각자 우리가 각 처소에 일하시는 걸 이제 건강을 빌며 대상관계 가족상담 및 치료 복습을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 대상관계란 뭐였어요? 우리가 기억나나요? 대상 관계란 개인이 외부 세계에 있어서 타인과 관계를 이어가는 기본 방식을 결정짓는 심리적인 내면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대상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양육자의 관계에서 경험함으로써 그저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이 결정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부분이 내 내면적으로 표상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상들이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인간의 내면적인 무의식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어때요? 주요 대상과의 관계, 양식,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내면화된 대상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상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대상 관계의 가족 상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관계 속에서 엉클어지고 뒤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걸 그 자체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내가. 그걸 참아내려니까 그렇다고 제 성격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아주 그냥 얼굴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에 힘듭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 관계 속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관계는 많은 이론가들이 정신 분석을 기반으로 구축했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 그죠? 이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5살 이전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 관계와 구별되며 개인의 정신적 발달, 그 다음에 정서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상 관계.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정서적 성장에는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잘 양육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잘 조용히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고립되고 편협된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고착화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그래서 성격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현됐고, 그래서 아동과 어머니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이 대상관계로는 아동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아동의 저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절한다. 따라서 몇 개월까지? 36개월까지. 그래서 3살.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대상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요.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죠. 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중에 모든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 딸들이 시집갈 때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엄마를 본다고 그랬죠? 친정 엄마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친정 엄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우리 딸이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는 잘 안 맞죠? 이론적인 부분이. 네, 커진 거죠. 감사하게도 이상한 엄마 밑에서. 그래서 영하게 형성되는 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를 보면서 요번 주 토요일이 우리 손주 은호의 돌입니다.
이렇게 또 손주 얘기하려니까 웃음이 나오죠? 이거 돈 내고 웃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영어학원 선생이었는데 걔 위해서 음, 모든 걸 이제 뒤로 하고 잘 양육시키는 걸 보고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을 보면 그래요. 그 결혼 전에는 돈은 벌라고 쓰라고 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그래서 애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제가 섭섭할 정도로 엄마한테 주는 걸 좀 인색해하는 것 같아요. 용돈 주는 거. 안 물론 받아요. 저는 근데 추석 때나 그럴 때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터 설리번은 인간의 성격 및 특성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대상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하면 무슨 관계 이론?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와의 영향을 미친다? 엄마와의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의 세 가지 경험은 뭐 원양형, 준양형, 공양형. 그다음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불안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안전작용이라고 부른 거죠. 그죠? 내가 불안을 극복하고 뭔가를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전한 뭔가를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어 기제 중에 안전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멜anie 클라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동 분석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아는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멜라니 클라인도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 우리는 PIE.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PI 하면 Person in Environment. 어차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려는 환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멜라니 클라인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6세 전인 더 어린아이가 나타난 것을 입증했고요. 그리고 초자아, 그죠? 어떤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초자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형성되고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따라서 여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자체가 성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이디푸스 상황은 뭐예요? 지금 어떤 이성에 대한 내가 아빠를 좋아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네. 괜히 시기와 질투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폭력적 공격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동의 초자아를 형성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형성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널드 페어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로이드에 대해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프로이드의 이론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쾌락보다 쾌락보다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저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점을 로널드 페이베어는 이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그 초기 경험에 따라서 형성된 과거의 어떤 이미지 형상이 표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과거로부터 내 안에 뭐가 콱 박혀 있습니다. 표징, 표상. 그 과거의 초기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현재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좋은 어머니가 어때요? 무조건 아이의 요구를 다 받아준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때때로 유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운다고 떼쓴다고 내가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혼낼 때는 혼내고, 그죠? 받을 때는 받아주고. 그래서 이런 요구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엄마가 인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게 로널드 페어 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함입이 나옵니다. 함입이 뭐예요? 함입은 아이가 부담스러운 감정,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대면하거나 대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어적인, 그죠? 어떤 부담스러운 감정이 생겼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대면하기랑 어떤 대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어적인, 그죠? 방어적인 메커니즘, 방어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합입. 그럼 대상 관계는 뭐예요, 지금?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부에서 어떤 틀이 되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면의 갈등을 유아가 어디 부모의 관계죠. 유아는 누구와 갈등을 일으켜요? 부모죠. 부모의 관계로 인해서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은 헤어 배연에 의해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이고 논리적인 심리 분석으로 전개되었다는 벌써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페어 배연은 뭐라고요?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이고 논리적이래요. 그래서 이 페어 배연의 모델이 나의 건전한 성장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널드 위니컷은 엄마가 여기서는 지금 기존에, 지금 클라인 이론과는 다르게 독립적이고 독창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도널드 위니커도 아동병원에서 40년간, 그러니까 의대 나와서 아동병원에서 4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만의, 이론이 확실하게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유학에 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세, 엄마의 성품, 엄마의 인격, 엄마의 인성, 이 모든 게 질적인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심을 갖는 도널드 이니컷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엄마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죠. 이런 긍정적인 환경을 가진 환경을 충분히 좋은 환경, 충분히 좋은 엄마, 그 역할이,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겠죠. 어제 제가 네이버를 보다 보니까 삼성 신라 호텔 그 이부진 대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대치동, 그죠? 강남 8군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공부가 끝날 쯤 되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엄마의 사진을 보고도 참 겸손하고 품위 있고 너무나 그러니까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간 대상, 어머니가 제공하는 환경에 당연히, 관심이죠. 엄마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모든 게 발달이, 양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타고난 본성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누구나 타고난 본성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진정한 자아. 그죠? 진정한 자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고부터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자아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거기에는 페르소나, 가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가면이 잘 못 써요. 이 페르소나. 그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싫으면 얼굴 표정이 다 나와요. 좋으면 또 나오고요. 이게 왜, 그래서 저는 훌륭한 것 같은데, 훌륭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표정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최우정은 얼굴에 벌써 다 나타나 있다고. 그런 말도 듣는 것도 싫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진정한 자아, 가짜 자아, 그죠? 건강한 상황에서는 맨 밑에 뭐래요? 가짜 자기와 진정한 자기가 조화롭게 공존하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돼서 돈을 들이는 것은 진정한 자아, 가짜 자아가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이 진정한 자아, 나는 나의 이런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진정한 자와 가짜 자를 같이 믹스해서, 그죠? 샐러드를 콱콱콱콱 버무려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진짜 현명하게 사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돼요.
그죠? 저는 안 돼요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은 능히 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대상 관계, 그죠? 대상 관계는, 대상이라는 용어는 정신적인 사랑, 외로움, 마음, 슬픔, 그죠? 그래서 이 대상 관계는 용어는 한 개인이 과 다른 어떤 대상들과의 상호 관계가 관계뿐만 상호작용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미 형성된 대상들과의 관계와 그 대상들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그 전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묻어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서 이걸 또 풀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서 내 내면적으로 표징이 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이 심리적으로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널드 위니키시 진정한 자아와 가짜 자아가 잘 버무려야 된다는 게 참 현명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자아와 자기, 그죠? 가짜 자아 나왔었죠. 도널드 위니컷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그죠?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핵심 부분이 진정한 자아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진정한 자아. 가짜 자아는 자기를 돌보고 보호하는 부분으로서 보호하고, 이 가짜자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자아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진정한 자아를 덮고 있는 게 가짜 자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자아를 사용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구조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해요. 그죠? 사람들의 행동, 삶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주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의식적인 영역에서도 자기 개념이라는 형태로 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개념은 뭐냐? 자기에 대한 가치관은 그러니까 자기 개념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가치관, 신념, 나에 대한 가치관, 신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딱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안 바뀌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바뀌어요. 유연성이 없는 유연성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바뀌어서 픽스가 돼가지고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를 바꾸려고 해봐요.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가치관, 신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한마디로 피곤해. 나는 피곤해요. 피곤해.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래서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과 인지를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주도하고요. 내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표상은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표상이란 개인이 자기와 대상에 대해서 형성하는 정신적인 이미지죠. 그죠? 개인 자기와 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어떻게 표상. 그러니까 나와 지금 상대방이 타인이 있습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형성, 타인의 이미지를 여기서 내 안에 박혀 있는 거죠. 이게 표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미지. 그래서 어린 시기에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는 표현을 어떻게 돼서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딸이 6살부터 피아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일 때까요. 얘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제가 밥을 한번 굶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렸으니까 그걸 생각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은 그 안에 이게 표성이 찍혀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가슴에.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엄마가 나 연습 안 했다고 밥을 줬어. 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아니라 싫었죠. 엄마라는 존재를. 그죠? 이런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거죠. 엄마는 연습 안 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도 딱딱해지고 늘 전쟁이었으니까 저는 저희 딸하고의 그 피아노 치라라는 그게 전쟁이었어요. 피아노 좀 잘할래? 좀 감정을 넣어서 칠래? 엄마가 쳐봐. 딱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서 나도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응? 그래서 이 로봇 같이 치는 너를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50분만 되면 밖으로 나오니? 저는 이제 식탁에서 잘 연습하고 있나? 이제 항상 그래서 제가 한문을 1급까지 공부한 게 그거였습니다. 애 감시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저희 집이 이제 그 방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가 근데 정확히 50분 되면 나오는 거야. 신기하거든. 한 5시간 연습한다. 그럼 50분 치고 나오고 또 50분 치고 물 마시러 나오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자꾸 나오니 그랬더니 물 마시러 나오는 거래. 이거, 그 안에서 사실 뭐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제가 들어가볼 수도 없고 소리는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를 낳으면, 자기 애를 낳으면 엄마한테 안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bak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부정적인 경험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딸을 지금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아이한테 가슴에 머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운다고 저한테 선포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로 안 맡긴다. 왜? 이 부정적인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표상은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상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일 수 있고요. 이런 내재된 표상들은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인지와 정서의 복합체로 작용한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을 유발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게 된다. 내면화. 유아의 관계 경험의 시작은 내면에서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독특한 대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 민파는 아이 어렸을 때, 그죠? 저희 딸은 초등학교 때 경험이죠. 그래서 여기는 유아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관계적인 경험의 시작은 내면은 내가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의 독특한 대상 관계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심, 그다음 긍정적인 관심으로 그 내면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미친 엄마였어요. 6살 때, 벽에다가 50개, 단어를 써놓고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까지 지금 과거분사 예를 들어서 시의 과거는 과거분사 C잖아. 그러니까 she, so, she 해가지고 영어 일기를 쓰려면은 나는 어제 뭐 물을 먹었다, 물을 마셨다. 그래서 I drank more를 a glass of water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과거까지는 가르쳐 줘야 되니까 과거 동사까지 그러면서 6살짜리를 벽에다가 50개 쓰고 매일매일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제가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엄마는 맨날 맨날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싫어하고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애를 사회복지 석박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40대 저는 이 아이를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제 뜻대로 이제 머리가 크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봅시다.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좋은 대상, 그죠?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의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자아 내에 통합되며 안정된 자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내면 세계에서 일관성 없이 조직되거나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형상들을 내면에 던지는 현상을 말하는 내적 투사는 뭐라고요? 내면에서 일관성 없이 조직돼요. 그러니까 내적 투사는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상태 이 형상들이 내면에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어수선하게 어, 뭔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일관성도 없고 통합도 안 되고 이런 내면에 던지는 현상을 내적 투사. 그래서 이런 흩어지진 형상들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진 내적인 현상에서 내면에 던져진 이 현상들이 이런 흩어진 형상들은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흩어졌다가 이제는 이게 흩어져서는 하나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잘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적 투사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형상들이 발달이 되면서 하나로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가진다. 이게 뭐다? 하나의 통합을 이룬다는 거죠. 내적 투사는 지금 흩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자, 통합과 분화. 통합은 인식, 기억력, 이미지, 감정 상태, 사고, 행동 양식. 그래서 분화는 뭐예요, 지금? 이게 통합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어, 지금 심리적 과정의 통합은 두 개 이상. 그래서 불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개개별, 인디비주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합과 분화는 어떻게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망, 좌절, 흥분 등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통합과 분화는. 투사적 동일시나 분열 같은 방어 기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분열 보겠습니다. 분열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상충되는 경험을 따로 떼어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상충되는 경험, 서로 반대되는 경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나와 타인으로 인한 그 상충되는 경험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게 지금 분열이에요. 그냥 핵분열처럼 하나의 핵에서 지금 하나 분열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 부모와의 경험은 기쁨과 불쾌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그죠? 분열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상충적인 경험을 따로 뗀다. 그래서 유아가 경험하는 좌절감 경험이 불안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된대요? 잘 통합 능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좌절이나 불안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뭐 머리를 흔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통합 능력이 발달해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나 자기의 특정한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와 양육자 경험이 어때야 돼요?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족스러워야 유아의 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좌절 경험이 지나치거나 우리가 만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이래. 나한테 맨날 혼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황이면 어머니와의 경험이 만족스럽고 어떻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의 성장에 좋은 자아로 진정한 자아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를 봅시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내적 상태나 특성을,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서 그들이 그와 동일한 상태나 특성으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유도하는 무의식적 심리적 기제. 너도 한번 해봐. 투사적 동일시. 그래서 교묘하게 조작하는 게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걸 너도 한번 겪어봐.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는 여기서 지금 자아 기능을 강화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좀 더 현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게 대상관계 가족치료의 상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아 기능을 향상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 현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지.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상담 과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고요. 재산국의 재구성,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연결도 있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감정적 공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버텨주기, 그죠? 분리, 개별화도 있었고, 건강한 자기 표상 찾기에는 통찰, 명료화, 직면,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자기 표상 찾기는 전이, 역전이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을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 번 했어도 선생님들 잘 기억이 또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주차 교류 분석과 가족 상담 및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